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소통과 공감이라는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 과정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또 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여러분 기억한 상태에서 같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에 앞서서 소통과 공감, 이번 단원에 어떠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통과 공감. 윤선아, 뭐해? 그냥 책 읽고 있어. 있지, 나 드디어 하고 싶은 걸 찾았어.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내 얼굴도 제대로 안 봤잖아. 내 얘기에 반응도 없고. 아니야, 다 들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싶은 게 뭐라고? 음악? 글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음악이 아니라 그림. 난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털어놓은 건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야? 됐어. 나 갈 거야. 은미야,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만화 잘 보셨죠? 보시면, 친구가 서로 고민을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친구가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한 친구는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았죠. 적절한 반응도 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듣기와 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듣기와 말하기가 이루어져서 의미가 공유가 되는지,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할 때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8쪽에 보시면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를 한번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만화 한번 볼게요. 정재야, 나 국어 공책을 잃어버렸어. 칠칠치 못하긴. 그럴 줄 알았어. 성우 너 이참에 덤벙대는 성격 좀 고쳐. 공책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네, 지금 만화 여러분 같이 한번 봤는데 활동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만화에서 성우와 정재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분명히 이런 말하기 태도에 문제가 있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우는 정재에게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거나 잃어버린 공책을 찾는 일에 도움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정재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런 너 칠칠치 못하긴 하면서 단점을 지적했죠. 그래서 노트를 잃어버린 이 성우는 굉장히 속이 상했겠죠? 이 내용을 이제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기억. 정재야, 나 국어 공책을 잃어버렸어. 친구가 국어 공책, 국어 배공을 잃어버렸대.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했을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그 빨간 안경의 정재처럼 이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대화하기보다는 어떻게 저런 정말 속상하겠다. 공책 두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본 거야?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어쩌다 그랬어. 나랑 한번 다시 찾아보자. 잘 생각해봐. 마지막으로 어디에 뒀는지. 이런 식으로 친구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주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대화겠죠? 자, 여러분도 정지처럼 이렇게 대답을 한 경험이 아마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한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이제 담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129쪽의 본문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29쪽입니다. 자,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나오는데 안녕, 나는 소통이야. 네 이름이 소통이래요. 모두 반가워. 오늘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 먼저 다음 만화를 한번 살펴볼까? 자, 만화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 봤냐? 너 음악 수행평가 때 부를 노래 연습했어? 정말 재미있더라. 챙겨볼 드라마가 생겼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 너는 안 어려워? 자, 이어서 볼게요. 위 두 학생은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맞아. 두 사람이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야. 듣기야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와 그다음에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해.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여기서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화자와 청자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서로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 의미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자 이 두 친구는 서로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새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정보, 아니면 본인의 생각, 아니면 본인의 느낌,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 속 대화는 굉장히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굉장히 대화에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대화보다는 우리가 화자와 청자가 서로 자기의 지식, 정보, 의견, 감정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대화에 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한 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소통이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지? 다음 대화를 살피면서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빠 아들이 나오는데요. 민호야, 요즘도 배드민턴 잘 치고 있니? 네, 아빠. 그런데 저 배드민턴 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야 민호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알지. 평소에 표현을 안 하셔서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구나.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네. 앞으로는 표현을 좀 해야겠는데?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네요. 이렇게 아빠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만화 속에서는 지금 화자가 아빠가 됐다가 또 아들이 됐다가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본문 읽어볼게요. 위 대화에서 화자는 누구이고 청자는 누구일까? 대화가 이어지면서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뀐다는 점을 눈치챘지? 아빠가 말할 때에는 아빠가 화자, 민호가 청자이고 민호가 말할 때에는 민호가 화자, 아빠가 청자야.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아. 이 말뜻이 결국엔 뭐야? 듣기와 말하기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서로 상호작용으로 듣기와 말하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를 공유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를 통해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고, 또 아빠는 자신이 민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쵸? 요거 첫 번째로 알게 되었고, 요거 두 번째로 알게 된 거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것을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둘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겠죠. 자, 이렇게 아빠와 민호는 대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대화가 왜 중요한지 그 내용을 의미를 같이 공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위 대화는 아빠와 민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을까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고 두 사람은 앞으로도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었겠죠. 이게 바로 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여러분 꼭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 점들이죠. 그냥 그 단순히 대화만 잘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의미 전달과 또 좋은 관계,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할 때 화자 그리고 청자가 지녀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려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볼까? 나와 있는데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자입니다. 먼저 화자는 자신의 말하기 목적에 맞게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화자의 태도예요. 내가 왜 말을 하는지 그 목적에 맞게 그 의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자의 감정 그리고 태도,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 감정, 내 생각만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의 지금 감정이 어떠한지, 나의 말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청자는 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당연히.
화자는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딴 행동을 하느라 듣지 않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화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 결국에는 리액션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헐, 대박, 진짜? 요 리액션만 해도 상대방과 원활하게 공감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게 바로 청사에 가져야 할 적절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이 듣고 말을 한다면 보다 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공감을 하는 그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감이가 알려준대요. 다음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쪽에 보면 나 글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지녀야 할 태도와 또 공감하며 듣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공감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감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상대방의 생각에 나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의 의미입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의미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아주 적절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우선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은 점이 있겠죠?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볼게요. 먼저 자신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줘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이에요.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첫 번째 좋은 점.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당연히 신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너를 믿으니까 더욱더 그 사람에게 친밀감, 친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좋은 점 두 번째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야. 정말 그랬어? 너 되게 슬펐겠다. 그랬겠다. 이렇게 적절한 반응을 보여서 들어주면 상대방은 오히려 고민을 해결할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좋은 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뭔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아주 좋은 거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공감하며 대화할 때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기입니다. 그럼 이제 공감하며 듣는 방법을 알아볼까?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대화 지금 이번에 대화 보시면 광수야, 사실은 며칠 전에 여기 남학생 먼저 볼게요. 은미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광수야, 사실은 며칠 전에 친구와 다투었거든? 내가 할 말이 있어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듣는 거야. 그랬더니 광수가 말하죠. 저런? 그래서? 화가 나서 친구와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 일이 계속 신경이 쓰여. 그랬구나. 그래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말? 위 대화에 나타난 광수의 태도를 살펴볼까? 광수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그쵸?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이게 이제 광수의 태도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앉아. 그러니까 대화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앉아야지. 몸을 돌려서. 그리고 상대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의 그 맥락에 맞는 표정을 짓는 거야. 이런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상대를 바라보면서 자리를 앉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대화하는 거에 중간중간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슬픈 내용을 하고 있으면 슬픈 표정, 기쁜 내용 말하고 있으면 기쁜 표정, 걱정스러운 내용 하고 있으면 걱정스러운 표정.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것은 내가 너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광수는 저런,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이라고 반응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게 광수의 태도죠. 자, 이런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내가 막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런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청자가 잘 들어주고 반응을 하니까 마음을 놓고 더 자기 얘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극적인 들어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광수의 소극적 들어주기의 내용을 같이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소극적 들어주기. 들어주기랑 다시 정리를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였어요? 몸짓이나 아니면 표정을 통해서 너의 말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요게 첫 번째 소극적인 들어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계속 말을 이어갈 수 있게. 어떻게 했죠? 아까 광수는 저런,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런 말들을 우리는 여기서 격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격려하기.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듣기 방법이 바로 이 소극적인 들어주기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극적 들어주기를 계속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도 가질 수 있고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극적 들어주기도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듣기가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인 듣기도 있겠죠, 여러분. 그 두 번째 적극적인 듣기의 방법이 만화를 통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학생이 지금 되게 뭔가 슬퍼 보이죠? 은미야,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찬우야, 사실은 며칠 전에 친구와 다투었거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잘 안 듣는 거야.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으로 들어서 마음이 상해 다투었구나. 음,
그 뒤로 그 일이 자꾸 계속 신경이 쓰여.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생각해보니 나도 그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화해하고 싶어. 네가 잘 들어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다. 자, 위 대화에 나타난 찬우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자. 사실 찬우가 한 말이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아니죠? 전문 상담 선생님처럼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은미가 한 말을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으로 들어 마음이 상해 다투었구나처럼 어떻게 했어? 요약을 해서 한번 다시 말해줬고요.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같이 그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찬우는 은미의 말을 요약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을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은미는 찬우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와 화해할 방법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헤아려서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줘 말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적극적인 들어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이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적극적 들어주기의 효과가 되겠죠? 내가 딱히 어떤 해결 방법이나 그런 솔루션을 주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요약해주고 의미를 재구성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상대방이 그 실마리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광수 같은 경우는 광수는 굉장히 소극적 들어주기를 했고 지금 말하는 이 찬우는 적극적인 그런 들어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해서 광수는 나쁘고 찬우는 잘했다. 요건 아니고요. 각각의 그런 대화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하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방법을 여러분도 앞으로 실천할 수 있겠지?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 잊지 말자. 그럼 모두 안녕. 이렇게 소통이와 공감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공감하며 대화를 하는데 특히 들어주기의 방법이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로 나뉘게 되고 각각의 그 들어주기의 특징과 우리에게 주는 효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교과서 129쪽부터 135쪽까지 이러이러한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를 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줌에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듣기와 말하기가 어떻게 의미가 다시 구성이 되고 또 소극적, 적극적 들어주기가 어떤 대화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학습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